대한민국의 심장, 그중에서도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욕망의 집결지 강남. 지금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던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전례 없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요. 단순히 집값이 조금 떨어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른바 큰손이라 불리며 우리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인 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강남 아파트 시장에서는 시세보다 수억 원, 심지어는 5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급하게 던지는 이른바 손절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내 외국인 아파트 거래량이 무려 88%나 폭락했다는 통계는 지금 이 시장이 단순히 침체기를 겪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공포에 휩싸였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당당하던 그들을 이토록 비겁하게 도망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별별 경제학에서는 강남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중국 자본의 대탈출, 우리에게 닥칠 진짜 위기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그야말로 중국인들의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전통적인 조세 회피처나 자산 배분처들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이곳 서울이었습니다. 규제는 상대적으로 헐거운데 지리적으로는 가깝고 무엇보다 강남 아파트라는 브랜드가 주는 안정성이 그들에게는 매력적인 먹잇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내국인들이 대출 규제에 묶여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쇼핑을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의 규제는 우리 국민에게만 적용됐을 뿐 이들은 중국 본토 은행에서 이른바 풀대출을 받아 서울의 알짜배기 아파트들을 싹쓸이했습니다. 이게 공정한 게임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돈에 대출 한 푼 보태기 힘들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외국인들은 남의 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 돈 빌려와 시세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안방을 내주고 뒤통수를 맞은 꼴이죠. 심지어 더 기가 막힌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8살짜리 어린애가 수십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미성년 외국인들이 부모의 검은 돈을 들여와 편법으로 상속받고 서울 아파트를 자산 도피처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고 넘쳤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가상자산 환축이나 불법 송금 같은 온갖 어둠의 경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서울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인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서울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세탁해야 할 돈을 잠시 묻어두는 거대한 세탁기였던 셈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무려 1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중 중국인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사실이죠. 이들이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며 인위적인 신고가를 형성하면 그 거품은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거품의 주역, 그 배후에는 이 거대한 중국 자본의 장난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들의 잔치에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 자본이 갑자기 한국이 싫어져서 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그들이 지금 짐을 싸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물량을 받아줄 호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내국인 수요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이죠. 25억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막히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중국인들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이 비싼 가격에 던져도 받아줄 사람이 없구나. 이른바 출구 전략이 사라졌음을 깨달은 겁니다. 투자의 기본은 빠져나갈 구멍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린 거죠. 이제 강남 아파트는 그들에게 자산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규제 칼날이 이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장땡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되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외국인 허가제로 묶어버린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이제 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자금 출처는 물론이고 비자 유형까지 낱낱이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거래가 포착되면 즉시 해외 당국에 통보되어 감시를 받게 됩니다. 돈 세탁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 목숨줄을 내놓게 생긴 상황인 거죠. 규제 포위망이 촘촘해지자 강남의 상징적인 단지들에서 호가가 5억 원 이상 급락하는 패닉셀링 현상이 나타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이제부터 강남에서 시작된 이 하락의 불길은 결코 강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잠실을 비롯한 인근 대장주 아파트들로 이 공포는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도미노 폭락의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떠나면서 남긴 상처입니다. 최근 외국인 전세 사기라는 생소한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본국으로 야반 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세입자들은 눈앞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들을 추적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이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해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대위 변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온 투기꾼들의 뒷감당을 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의 핵심 부지 인근까지 중국 자본이 침투해 땅과 건물을 매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국가의 안정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침식해 들어오는 거대한 위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이 하락세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매물은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고 여기서 더 큰 비명이 터져 나오는 진짜 공포장이 와야 비로소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 옆집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지금이 저점이라더라는 가머니설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도박판에 던지지 마십시오. 지금은 성급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 현금을 쥐고 이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관망해야 할 때입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리듯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투기꾼들이 모두 쓸려나간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움직일 공간이 생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국 자본의 엑소더스, 이건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안보, 그리고 미래가 걸린 엄중한 사건입니다. 과연 강남 아파트의 신화는 여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괴물을 낳게 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의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생존 전략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